2022학년도 교육과정 박람회 안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목 선택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먼저 교재를 확인하겠습니다. 1학년은 고교학점제 바이블, 2학년은 보인다 2.0 교재를 받았습니다. 1학년은 교재에 126페이지, 2학년은 교재에 60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는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살펴보시고 정확한 과목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의 단계입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 선택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1학년은 2, 3학년의 선택 과목, 2학년은 3학년의 선택 과목을 골라보면 됩니다. 3단계는 2학년만 진행합니다. 6교시에 담임선생님 임장하에 학업기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단계는 과목 부스입니다. 2단계에서 골랐던 선택 과목 그리고 고민되는 선택 과목들을 과목 부스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과목 부스에 가도 되고 학생의 멘토단에서 운영하는 상담 부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1학년과 2학년의 차시를 정리해봤습니다. 5교시에는 과목 선택 안내 영상 시청하고 과목 선택, 6교시에는 1학년은 2학년 선택 과목 박람회, 2학년은 6교시에 학업기획서 작성, 그리고 1, 2학년 모두 7교시에는 3학년 선택 과목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절차입니다. 이렇게 박람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앞으로 수강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6월에 과목 수요 조사와 1차 수강 신청, 7월에 14명 미만의 폐강 과목 안내, 여름방학 전에 2차 수강 신청, 2차 수강 신청이라고 했지만 새롭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있었던 1차 수강 신청에서 변경된 사항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수강 정정기간, 내년도 1월에는 수강 신청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배울지 결정되게 됩니다. 수강 신청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고 나면 과목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총 4가지 단계를 모두 거치셔야지만 과목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니 수강 신청할 때 신중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종전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3가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로 역량 부분을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하나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학교 편제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큰 표로 보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1학년의 경우 2학년 학습 과목, 3학년 학습 과목이 실려 있고 2학년의 경우 3학년 학습 과목만 실려 있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은 반드시 듣게 되는 과목이며 학생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과목은 진로라고 표시되어 있고 어떤 과목은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차이는 평가입니다. 보통 평가를 절반으로 갈랐을 때 곧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5단계의 성취도 평가 A에서 E까지의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석차 등급이 산출된다는 말은 상대평가로 9등급 석차가 산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로 성취도가 평가되고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80점 이상은 A, 80점 미만, 60점 이상은 B, 60점 미만은 C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9등급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학년의 과목 선택을 보겠습니다. 탐구에서 4개를 고르면 되는데 사회 하나, 과학 3개로 선택하거나 사회 3개, 과학 하나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과 학생에게도 사회를 선택하라고 하고 문과 학생에게도 과학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냐면 필수 이수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는 10단위의 필수 이수 단위, 과학에서는 12단위의 필수 이수 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편제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1학년의 통합사회에는 총 6단위, 1학년의 과학 과목은 총 8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필수 이수 단위에서 4단위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됐을 때 9개의 선택권에서 적어도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2학년 학습 과목에서 진로 과목과 일반 과목을 확인하고 선택 조건에 따라 과목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3학년의 학습 과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는 스포츠 생활 한 과목만 학교 지정 과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을 구분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쪽 부분의 선택을 보시면 사회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점. 마지막 기술과정 교양교과군의 선택 과목을 보면 다른 모든 과목은 진로 과목인데 한문만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소담고 교과특성학교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3가지 개요, 운영 현황 관련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특성학교의 개요입니다. 교과특성학교란 특정 진로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관련 교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운영 기준으로 총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교과가 3개년간 26단 이상 운영이 되어야 하며 연간 20시간 이상 교과 중점 관련 체험 활동, 교과 중점 관련 동아리가 2개 이상이 운영되어야 하고요.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1개 이상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담고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외국어 중점과정과 생명공학 보건융합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어 중점과정의 경우 총 6가지 과목이 개설이 되고 이걸 모두 수강하셔야지 중점과정에 이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3과목, 3학년 3과목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회 같은 경우는 1학년이 6월에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또한 마찬가지로 6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관련 동아리로는 2가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이 계획이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공학 보건융합 중점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6개 과목이 해당 과목으로 이수가 되어 있고요. 1학년 마찬가지로 6월에 신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과 동아리로서는 5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학 캠프와 교내 대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생활기록부의 특성화 과정 수강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진 않지만 관련 과목의 이수 및 학교에서 체험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진로에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순서에 맞게 수강하였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특성화 과정을 거쳐 이수한 내용이 장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과목과 흥미있는 과목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대회, 행사 등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한 선배들은 80% 이상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였고요. 외국어의 경우는 일어교육과 중문과, 물류시스템학과, 생명공학 보건회 같은 경우는 화학과와 동물자원과학부에 각각 진학을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신청해주세요. 관련 중점 과정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학생, 자신의 진로와 해당 과정과 연관이 있는 학생, 높은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있는 학생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유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1학년은 교재 141페이지, 2학년은 교재 72페이지를 펴주세요.
과목 선택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과목 선택은 내년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진로 선생님,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계성 있는 과목은 유의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은 1을 먼저 이수하고 2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목의 위계라고 했는데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이수해야 되는 그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학 과목이 그렇습니다.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원수투를 들어야 되고 수원수투 이전에 수학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화생지 1 과목을 듣고 난 뒤에 물화생지 2 과목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1 과목을 듣고 난 뒤에 2 과목과 함께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학 교과에는 전문 교과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급 화학부터 과학 과제 연구까지 전문 교과도 1 과목을 수강한 후에 2 과목과 함께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를 따라 과목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학급 편성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동 수업이 많아 같은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없는 과목을 선택하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쉽다는 소문이 있거나 인원이 많아 내신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과목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과목을 꼭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과목 선택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과목을 선택해볼 시간입니다. 1학년은 142페이지, 2학년은 73페이지를 보시면 2학년과 3학년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구분하셔서 조건에 맞게 과목을 설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과목 선택 수기를 담아두었습니다. 1학년은 146페이지, 2학년은 76페이지를 펴보시면 선배의 학업 계획서가 실려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보다 쉽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을 꺼내서 찍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각 계열마다 어떤 학과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고 학과를 누르면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담고 학생회장 성두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고 있고 이후에는 국제중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화법 수업을 들었고 올해 3학년에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일단 저는 전공이 명확히 1학년 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전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친구들을 선택했고요. 또 이 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흥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엇이라도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기준으로. 저는 지금 이해과를 꿈꾸고 있는 3학년 7반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2학년 때는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3학년이 되어서는 화학2, 생명과학2, 고급 생명과학 공학 정도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을 가지고 대학을 가야 할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꿈이 확고하게 있다면
당연히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꿈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들으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리화학 생명을 2학년 때 들었거든요. 지구과학을 했어야 했어요. 네. 저는 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제 내신 성적만이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수강자 수가 적은 물리보다는 수강자 수가 많은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많은 학생들이 문이과 선택할 때 고민하는 점 중 하나가 나는 수학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문과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과생에게 수학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문과생에게도 수학은 정말 중요하고요. 수학만 잘한다고 이과에 있는 다른 과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과와 이과를 정할 때의 기준은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는지 이 중에서 결정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사랑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2학년 때 경제랑 세계지리랑 정치화법 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각인데 그 여학생이랑 같은 반 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 진로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과목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남학생, 여학생 따라가지 마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동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요한 선생님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이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법을 배우고 또 확률을 계산하는 법, 그리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추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학년 때는 다항함수만 이제 미분과 적분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3학년 미적분에서는 뭐 지수함수라든지 삼각함수도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앞부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그리고 그 수열의 극한과 적분과의 관계, 그런 것들까지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어떤 과목이 누구한테 더 적합하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서 교과서가 좀 양이 많아요. 교과 내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진로 이런 것들, 만약에 자기 진로가 공학이나 이제 과학 계열이라고 하면 반드시 대학교 때 미적분학을 공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미적분학을 공부하려면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에 배우는 과목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가 만약에 그런 이공계 쪽이다 라고 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에 뭐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원점수가 있는데, 원점수는 여러분이 채점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점수가 원점수예요. 하지만 이렇게 원점수만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은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50점을 받았어요. 수학 과목은 평균은 30점인데 내가 5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어는 내가 딱 평균만큼의 점수를 받는 거지만 수학은 내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점수가 이제 원점수예요. 그래서 원점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걸 생각을 해요. 표준 점수는 뭐냐면 우리 국어와 수학 같은 과목을 모두 평균이 100이 되고 표준 편차가 20이 되도록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국어가 평균이 50점이고 내 점수가 50점이었으면 딱 나는 평균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표준 점수는 100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 같은 과목에는 내가 평균보다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조정을 하게 되면 100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를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해준 거죠, 표준 점수가.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정규분포 모양의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고 양 끝으로 갈수록 애들이 좀 적어지는 이제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100분위는 뭐냐면 내 점수가 여기 있다고 하면 내 밑으로 몇 퍼센트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100분위이고 등급은 표준 점수 그래프에서 위에서부터 4%는 1등급, 또 11%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비율을 정해서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게 이제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로 등급이랑 100분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표준 점수로 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한 표준 점수로 그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어는 공통 과목이 있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이 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과목에는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이 있고 확통과 미적분, 기하 이런 3개의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수학 전체 표준 점수를 생각을 하려면 조정을 2번 해야 돼요. 왜냐면 먼저 확통, 기하, 미적분 사이에 3가지 난이도를 조정해서 점수를 한번 놔줘야 되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고 해요. 선택 과목끼리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점수를 다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 과목 점수와 공통 과목 점수를 합쳐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2단계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과정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장 자기의 조정한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조건이 이제 2개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 받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어려웠던 과목 시험에서 내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요. 어려운 시험에서 내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고른 선택 과목 집단 있죠?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미적분을 선택을 했으면 미적분을 고른 사람들의 집단, 기하를 고른 사람들의 집단, 이런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이 공통 과목을 잘 봤어야 돼요. 그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2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미적분이거든요. 왜냐면 1번에서 아무래도 미적분에 교과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의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수능 시험에는 뭐 선택 과목이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미적분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지금은 문과, 이과 과목 구별이 없어졌지만 보통 문과가 확통, 이과 진로면 미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고른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 점수가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미적분에서 내 점수가 높을 때, 그때가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요. 표준 점수가, 조정한 점수가요. 네. 반대로 확통에서 죽을 쓰면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 1등급 컷이 미적이랑 기하는 87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확통은 91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시험이지만 이제 미적분을 골랐을 때가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그렇지가 않죠. 내가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으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 점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해야 점수가 높게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과목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어떤 과목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수능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문과와 이과의 수학 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등급 컷을 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점수를 조금만 잘 받아도 4등급 이상의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기가 그것을 왜 틀렸는지, 또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내용을 몰랐는지 그 부분을 반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수학 공부하는데 왕복, 빠른 길은 없지만 꾸준히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거를 왜 싫어하느냐.